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준비 중입니다.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통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일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변호인단 등을 접견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파면 이후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계엄 정국에서 탄핵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 청년들을 언급하면서 현실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2월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의 함성을 기억을 한다며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의 나라 사랑에 눈물이 났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에는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단둘이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파면 당일에 만났다고 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과의 만남은 윤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고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이 참 많다면서 안팎으로 처한 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밖에도 중앙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라움을 표했다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 파면 선고 당일 오후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 관저를 방문했고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탄핵 심판 과정 등에서 최선을 다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변호해준 이 변호인단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 이런 소회를 또 밝혔다고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엔 일부 대통령실 참모와 점심을 했고 하루가 지난 토요일에는 탄핵 심판 변호인단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만찬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조선일보에 검사 시절에도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밀어붙이다 좌천과 징계 등을 겪은 것처럼 자기 앞에 닥친 시련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조기 대선의 승리 이걸 당부를 하니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저 정치로 그러니까 이제 곧 관저를 벗어나서 사저로 옮겨가야 되는 건데 그 사저 정치로 조기 대선에 영향을 혹시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당 내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조선일보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움직임에 나서긴 어려울 거라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민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옮긴 뒤에도 메시지를 내면서 이른바 사저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이 된 데다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검찰 등의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라서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한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나설 경우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론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상황 정치로 몰아세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파면된 윤석열이 어째서 아직까지 대통령 관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냐, 국민의힘은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언제까지 윤석열을 왕으로 모실 작정이냐라고 했고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비슷한 비판들이 이어졌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동정을 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남동 관저를 꿰차고 앉아서 상황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 관저를 즉시 비우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당과 보수를 살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면은 그것이 가장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을 것인지 그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퇴임과 함께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는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소추당하지 않을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요 매주 형사 재판에 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날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고요.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일과 28일 그리고 다음 달 1일에도 공판 기일이 잡혀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은 매주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변호인단, 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늘 여러분 곁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대선에서 승리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아무래도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한테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사과와 어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당과의 관계 설정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요. 결국은 지난 주말이라든지 이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서 만났고 또 변호인단도 만났고 당 지도부도 일단 만났습니다.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되고 난 이후에 당에서 일단 제명 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단 이번 사태가 결국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비롯된 상황이고 당은 어쩔 수 없이 또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 이번에 이제 이 헌재 결정문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했다라는 사실을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당에 있을 때 과연 그럼 선거를 제대로 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당의 어떤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어떤 경선에 이런데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당이 꽤 시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저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첫 번째 메시지에도 두 번째 메시지에도 국민에 대한 승복 메시지와 사과는 없었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도 사실 비상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어떤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사실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실망스럽다.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사실 국민의힘 조기 대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의 통합을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